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한 노동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아스팔트 전사의 상징이 되다시피 하신 국민노동조합의 이희범 위원장님과 노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국민노동조합의 김준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체제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내놓았는데요. 이 민생이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다는 의미로 가장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들먹일 때마다 뒤에 숨겨진 의도가 많다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그동안 가져왔던 경험인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내건 민생 법안들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장애인 국가 책임이라든지 대체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나열되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일몰제 폐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범 위원장님,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위원회 위원들인 것 같아요. 인민위원.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위원.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지키고 그 수호할 책임과 있는 저 사람들이 네.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번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법안 같은 경우는 전 세계도 유례가 없어요. 네. 전 세계도 노란봉투법 같은 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법안을 국회 6개나 지금 상정을 해놓고 이 법안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허무는 법안,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을 행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면탈하게 만드는 그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고, 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노와 사,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두 집단이 그래서 기업이라는 그 어떤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지금 저 노란봉투법에는 사측이 없어요. 사용자 측이. 오직 노동자들의 그 이익과 권익, 그것도 특권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고 노란봉투를 만들고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국민노조에서도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총회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해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지금 들어가면서 이 말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을 추진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심판뿐만 아니고, 이건 진짜 그 대한민국 그 헌정사에서 반드시 후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낙선시켜서 제명시켜야 될 인간들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일반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김준용 총장님,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이런 용어 네이밍 자체가 틀렸어요. 이건 뭐냐면 신파법인데, 옛날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노란봉투법에서 손배하지 말자 손편지 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쌍용 자동차에서 파업원선에 불쌍하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노란봉투에 돈 담아서 도와주자, 이래서 노란봉투법인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네이밍을 했죠. 뭔가요? 불법 파업 방탄법. 그래서 나도 세자로 줄여서 불탄법. 노란봉투법 이꼴 불탄법. 그래서 우리들은 좋습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아니고 예. 불탄법. 이 법이 불탄법. 통과되면 회사도 불타고 아, 국민의 마음도 네. 불타고. 노조도 불타고 적어도 불타. 네, 그래서 네. 일단 네이밍부터가 잘했습니다. 네.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불탄법. 불탄법으로 이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심파조에 가까운 법이고 억지 약자 코스프레법이고 위장 민생법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민생법. 예, 그렇습니다. 저기 사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이라고는 사실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 협력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만 명이에요. 그 중에 100여 명이 파업을 해갖고 99,900 90명, 900명. 900명이 손해를 봤는데 그게 민생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는 민주노총 추종법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방탄법이고 민생을 빙자해서 올가을에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부 흔들어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민생 소요로 덮으려고 하는 위장 민세법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어떤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법이 아니고 억지, 주장, 땡깡, 황당무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거를 법안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궁금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국민노조에서는 11명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가지고 장난질치고 권한을 남용했기에 입법권 남용으로 고발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변호사하고 상의 한번 해봐야죠. 예. 얼마 전 윤희수 국민의힘 전 의원은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무능한 경영이든 다단계 하청이든 구조적 요인을 살펴 개선할 일이다. 그러나 손실을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부추겨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니 이를 어찌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 하겠는가. 요즘 반미 자주투쟁을 당당히 내건 민노총의 행태를 보면 약자를 위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불법 정치법을 일삼는 민노총에 백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이 입법의 진이라는 게 뻔히 보인다. 또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보다는 민노총 반체제 정치투쟁의 장애물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더 커 보이는데요. 위원장님, 거의 평생을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오셨는데 체제 수호 측면에서 이 윤희숙 전 의원님이 이와 같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윤희숙 의원을 보면은 상당히 용기 있는 분이고 또 지적인 분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자리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양심적이네요. 그분은 양심과 정의를 갖고 있고 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아직까지는 좀 옷을 던지고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좀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어느 장관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분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허울뿐인 위선적 진보, 노란봉투법은 그들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위선이라고 했어요. 위선. 그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바라보면은 노란봉투법은 진짜 민주노총만 위하는 악법이고 독법이지. 그리고 말이 언어를 이제 언어로 포장했지만은 민생을 위한다. 아까 우리 대우조선 얘기했다시피 10만 명의 대우조선 근로자를 100명이 공격해갖고 99,900명이 힘들게 만들었다. 이건 민생을 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들만의 독재지. 기득권 측면까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윤희숙 의원이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은 깡패라고 했어. 깡패.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 법치라는 것을 쌓아왔던 우리 이 사회의 그 민주주의의 공동 탑을 법 질서의 탑을 무너뜨리는 철거 깡패라고 했어. 철거 마지막 실험의 마지막이 철거 깡패라고 했어. 그게 어떤 용역들 들어가서 철거하고 그러는데 지금 국회가 불법 용역들하고 같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허무는 철거 깡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첫 번째 말에 철거 깡패들이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당에 윤희숙 같은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안타깝네요. 근데 윤희숙은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가 윤희숙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싸우고 그럼 우리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민주당 같은데 그 흑석거사 뭐 김의겸이라든가 뭐 윤미향 이런 사람들은 사표도 안 내고 했는데 참 윤희숙 의원은 사표 냈잖아요. 예. 윤희숙 의원이 사표 낸 정도면은 민주당 한 반은 사표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윤희숙 의원이 사표를 내지 말고 싸우셔야 되는데 왜? 그 윤미향이를 보면은 천하의 도둑질이랑 도둑질을 다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그런 여자도 국회의원직을 던지지 않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좌파들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정치 투쟁은 목숨을 걸고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 고로 앞으로 윤희숙 의원도 앞으로 다시 정치를 한다면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된다.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 수치와 모멸 그래도 견뎌야죠. 그렇지. 상대방 공격을.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과 도크 점거 농성으로 사측이 입은 피해가 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121일을 끌었던 화물연대 불법 파업과 사옥 점거 농성으로 하이트 진로가 입은 피해액은 60억 원, 간접 피해액은 100억에서 20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손해액인 470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사측은 이런 엄청난 손해를 입어도 달리 배상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기업들은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피해자가 일반 그냥 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일반 소비자 이거는 예, 훨씬 덜 중요한 거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노동자 행태를 국민이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예요. 단일노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청 지회가 파업을 해보는 교섭을 산별노조 부위원장인가 누군가 교섭을 했는데 그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민주노총 금속노조한테 해야죠. 왜? 거기 참석하는 사람보다.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그 대응이 제가 봤을 때는 양판 아마추어적이고 예. 또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상대방은 노란봉투법,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200만 원도 못 받는 그 불쌍한 근로자한테 수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 옛날 장발잔 봐라 이렇게 심파법으로 몰고 왔는데 예.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정부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리즘에 대해서 일단 안타깝고 근본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노동관계조정법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있어서 노동조합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에요. 이것을 또 바꾸면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아니고 사용자의 그냥 모가지를 비트는 법이다. 유리를 넘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이 봤을 때 대우조선에서 그 100여 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도크를 점거해가지고 그냥 수십일 동안 저러는 게 저게 합법 파업인지 합법 파업도 아닌데 이것이 과연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용인돼야 되는 건지 이것이 노란 봉투로 뭐 소비자 피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근간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 이런 것이 만약에 정당하다면은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 밥을 굶으면은 어떻게 해요? 옆집을 털어야 되고 돈 없으면 은행 털어도 되고 아니 없는 사람이 은행 좀 털어서 좀 먹고 산다는데 누가 문제 제기하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예. 오늘 내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또 쇼킹을 받았어. 어떤 하이트 진로가 항복한 것도 보면 화가 예. 진짜 화가 나서 이 민주노총이 부역한 저 하이트 진로를 소비자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럼요. 시민들이 깨어있으면 저 기업은 망해야 돼. 왜 그러냐?
불의에 타협하는 놈들은 불의 한자가 똑같아. 근데 그 우리 총장님도 기아 자동차 예. 네. 평생 30% 할인. 네. 아, 진짜 우리 몰랐잖아요. 네. 거기만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몰랐어. 네. 근데 기아 자동차에 입사해갖고 평생 죽을 때까지 차값을 할인. 30% 싸게 했는데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지금 기업 앞으로 가면서 위기가 퍼펙트 스톰도 오고 하니까 조정을 하자. 어떻게? 75세까지. 75세만 해도 75세 정도 운전 열심히 하고 다니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2년 단위로 차를 또 새 차를 살 수 있는 걸 3년 단위로 1년만 연장하자. 그러니까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결. 또 두 번째, 이제 그 신규 사원 채용도 하지 마. 우리 젊은 애 채용, 우리 아들, 딸들 채용해. 아, 이야, 이게 대한민국, 이게 노조 아닙니까? 이게 네. 인간들입니까? 그러면은, 노조가 유능해네요. 아니, 폭력 깡패 조직이, 예. 철거 깡패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직 폭력배도 우리 검찰의 손에서 그래도 뭔가 순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놈의 이거 민주노총 깡패들은 네. 이게 뭐 대통령도 안 돼, 검찰도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정당들이 무능한 거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걸 민생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그런 불순한 세력들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전의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불법을 배양하는 거예요. 민주노총, 네. 그 다음에 민노총, 그것도 요즘 한국노총도 막 따라가는데 이것들이 표를 100만 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요. 표 200만 표면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표 200만 표 갖고 어느 날 김정은이 하고 한일합파 하던 식으로 조약해서 해버리면 체제가 하나로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서 놓여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이게 사고 싶은 말은 예. 국민 노조를 빨리 100만을 키워야 된다. 이거. 네. 그렇죠. 뭔가 대안이 없는가? 대안이 있습니다. 국민 노조로 다 모여서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쟁. 투쟁을 그렇게 네. 이쁘게 외치면 안 돼. 투쟁! 네.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습 좀 많이 하세요. 네.